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주님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지금 HJ중공업의 추세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추세 전환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전환을 했으니까 비중을 축소를 할지 아니면은 내가 더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기쁘신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민을 시원하게 좀 해소하는 이러한 부분을 주주분들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 일단은 지금 이제 차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은 바로 이제 에이펙 경주 행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방문을 한다라고 했고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조선소 방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러한 지금 외교적인 이벤트를 포함을 시켜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지금 국내 조선업을 어떠한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자, 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어서 두 번째로는 미 해군의 이제 비밀 문건, 요거를 좀 살펴볼 건데, 지금 이 비밀 문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HJ 중공업의 단독적인 호재로 귀결이 된다. 요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MRO보다 더 큰 사이즈의 호재로 귀결이 될 수 있는 성격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안전벨트를 우리가 꽉 매야 된다.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매야 되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 이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청룡 열차처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시면 홍콩계 증권사에서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따끈따끈 보고서만 제가 주주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홍콩계 증권사에서는 더 끌고 가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얘네들이 끌고 가라라고 제시를 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경주 에이펙 행사가 이제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중의 조선소와 하나오션의 조선소, 이 거리를 나타낸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과 어디를 방문할지는 몰라요. 네, 모르는데 방문을 하는 그 조선사만 단독적인 호재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사, HJ중공업을 포함한 모든 조선사가 호재인데, 지금 홍콩기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지금 언급을 했냐면은 드디어 미 해군 조선 발주 개방 조짐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군함을 짓고 미국에서 LNG선, 친환경선 이걸 건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맹국이죠. 동맹국도 이제 그 국가에서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친환경선을 건조할 수 있게 요거를 이제 완화에 대한 시동을 제대로 걸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존스법뿐만 아니라 톨레프슨법이죠. 이 법의 일부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HJ중공업도 MRO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조선소에서 LNG, 미국의 LNG라든지 미국의 군함을 붕어빵처럼 따끈따끈하게 구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외국의 조선소 참여 허용 가능성, 즉 동맹국 그 자국의 조선소에서 지어도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게 적극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소의 4,610억 달러 규모의 포면함, 상륙함, 군수지원함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홍콩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수혜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표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일단 목표가를 더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려버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오션이 시총이 대략 지금 한 4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 무거운 얘가 올라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HJ중공업의 목표가는 더 올라간다라는 바지예요.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은 공급 능력이 부족합니다. 27년에서 2040년 연 15척이 필요한데 현재는 6척에서 8척.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단은 초기에는 4척에서 6척 정도 배정될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군함뿐만 아니라 LNG. 여러분들, 지금 미국도 LNG가 이제 건조가 안 되고 있어요. 친환경선. 그러니까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 조선 쪽의 수주 잔고가 3.2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 쪽의 수주 잔고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뭐 그리스 선사로부터 암모니아선, 이런 친환경 선박 수주해서 수주 잔고를 탄탄하게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HJ중공업 보면은 군함뿐만 아니라 이제 LNG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마치 HBM의 D램처럼 수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요걸 포인트로 잡아야 돼. 그러면은 HJ중공업도 지금의 수주잔고보다 MRO로 인해서 수주잔고가 더 오를 거고 LNG로 인해서 수주잔고가 오를 거고 군함 그리고 이제 고속상륙정으로 통해서 수주잔고가 HBM4처럼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현상으로 귀결이 되냐 주가로 봤을 때 목표가는 자연스럽게 상향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홍콩계 증권사에서 하나오션의 EV 백로그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EV 백로그에 대한 멀티플을 평균적으로 0.7배만 때려줬는데 얘네들이 1.0배로 재평가 제시했습니다. 재평가. 그러니까 1.0배를 적용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HJ중공업의 적정 주가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HJ중공업이 군함을 얼마 수주하고 LNG 얼마 수주하고 이거를 다 떠나서 지금 현 수주잔고에다가 연 2천억에 대한 5년 그럼 1조가 더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4.2조 원인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이 상황에 EV 백로그 멀티플을 1.0배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5만 원을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수주잔고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가는 자연스럽게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에 방문을 해서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에 이제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문해서 조선 한번 돌아보고 난 후에 그렇게 지금 인터뷰 말 한마디를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HJ중공업에 있어가지고 주가에 확실한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목표가가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발목 정도 그냥 발목만 잠겨도 우리가 뭐 시원하잖아요. 발목만 잠기는 조정.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조정. 요 조정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는 미 해군의 내부 문건입니다. 이 내부 문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HJ중공업만의 단독적인 호재로 귀결될 게 있어요. 요거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우리 HJ중공업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 이제 아침마다 강력한 거래량 수반돼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매일매일 공유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실제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고 계시는 HJ중공업 주주분들도 좀 계시는데 요거 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미 해군의 내부 문건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4일 금요일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개장하자마자 본의 아니게 좀 잡초를 뽑아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13일 차에 휘토리 관련주로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좀 오랜만에 부각을 받은 주식이었었고 대왕고래 이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목요일날 13일 차에 10시 21분 6만 원 이하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입하세요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구간이 되겠죠. 6만 원 체결이 되고 수익권까지는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얘가 지금 집단으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서 맷집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밀리는 폭을 이제 보여줘서 짧게 자르고 대신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로볼로보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8시 55분, 8시 55분에 시초가 종목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시가가 0.63%로 시작을 해서 이제 1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그래서 로보로보의 공략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로보로보는 이제 10월 23일 목요일 날에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공략을 한번 해서 크게 좀 베어먹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왜 금요일 날에 또 진입을 했느냐 시초가로 보시면은 얘가 고점을 이 구간에서 한번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이런 식으로 좀 갱신을 해준 다음에 등락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등락 없이 죽여버렸죠. 그렇죠. 조정 나와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고점을 갱신을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장 마감할 때쯤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구간을 이탈했던 주가가 다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하면은 자, 이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도 요구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요렇게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8시 55분에 요렇게 좀 남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로보로보는 이제 2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로봇주가 이제 로보스타였죠. 로보스타가 좀 강세를 보여줬고
로보로보의 주가도 로보스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를 하겠구나라는 취지로 약간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보스타와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는 구간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11,000원이죠. 12시 반 정도. 로보로보 11,10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를 시초가로 공략을 해서 15.66%, 수익금은 21만원을 기록을 했고요. 금요일을 기점으로 14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5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4일차에 이렇게 159만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50만원의 기적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이제 한두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종목. 그래서 이 50만원의 기적은 무료고요.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 웬만하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동안에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원이죠. 50만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원이 1,500만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원 정도만 다시 50만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원은 이제 7,600만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미 해군의 내부 문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이거예요. 미 해군은 약 50억 달러 규모의 선박과 보트 2,800척 조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제 동맹국에서도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미국의 LNG를 건조할 수 있는 법을 푸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동이 걸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PMS 300 서비스 크래프트 앤 보트. 우리가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런 유형의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있는 보트다. 크기가 있는 보트라서 이제 뭐 해병대에서 타는 그런 꼬무 보트보다는 약간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보트인데 기동성을 이제 우선순위로 하는 특수 임무 대응을 위한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MS 300이라는 게 어느 특정 뭐 배를 선박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PMS 300에서 이러한 지금 함정들이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함정에서는 과연 HJ 중공업의 고속 상륙정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길이거든요. 길이가 이제 맥스 보시면 11m 정도가 됩니다. 근데 HJ중공업의 고속상륙정은 몇 메타예요, 여러분들? 고속상륙정이 3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길이가 더욱더 얘네들보다 길다 보니까는 그럼 기동성과 다목적 뭐 특수 임무를 봤을 때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크기가 더 작으니까는 HJ중공업의 고속상륙정보다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PMS 300 공식 문서죠. 우리가 아까 봤던 요 문서 미 해군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은 이러한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트 앤 컴베턴트 프레프트.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무게 중심을 여기다가 맞춰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심점, 무게를 딱 박아놔야 됩니다. 말뚝을 박아놔야 되는데, 자,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보트와 전투용 소형 함정의 생애 주기, MRO. 그러니까 건조만 하는 게 아니라 MRO까지 너네가 다 해. 너네가 만들었으니까 너네가 MRO도 잘 할 거 아니야. 요거를 의미를 하는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전술적으로, 작전적으로 의미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더 넓게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크기가, 길이 자체가 11m에서 딱 두부 칼 자르듯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범용 소형종뿐만 아니라 특수작전 고속수송 해상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을 하려면은 병사들만 상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탱크라든지 이런 것까지 빠르게 와서 육지에 상륙을 하면은 당연히 전투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력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K2 같은 거 실어가지고 상륙해봐요. 바다에서 육지로. 그러면은 병사들의 화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화력이 이쪽으로 지금 이제 무게중심이 또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다양한 플랫폼까지 포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를 기준으로 딱 이렇게 뭡니까? 길이를 기준으로 유두리 없이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HJ중공업의 고속상륙정은 이 부분을 지금 염두에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의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적 근거가 성립이 됩니다. 요게 지금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이거를 좀 볼게요. 지금 포스 디자인에서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미 해병대 전략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분산형 상륙 작전을 위해서는 최소 100척 수준의 고속 기동 수단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와이에도 미군 나가 있고 뭐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주둔에 있는 미군들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금 고속 기동 수단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보면은 더 많은 고속 상륙정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최소 60척 이상의 고속 상륙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 이 계약의 성격은 너네가 건조했으니까는 너네가 MRO까지 책임져라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공급 계약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미 해군이 급한 게 뭐다, 여러분들? 당장 일단은 불을 꺼야 될 부분이 뭐다, 여러분들? 고속 상륙정.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 소형 함정, 여러분들 요런 거다. 기동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PMS 300쪽의 함정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요걸로 이제 인해서 어느 정도 미 해군의 배가 만족하게 채워졌을 경우, 포만감이 좀 채워졌을 경우에는 이제는 이거보다 좀 더 굵지가 큰 중형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발주를 한다라고 하는 미 해군의 전략적인 계획이 우리가 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HJ중공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속상륙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마덱스죠. 6월 달에 했던 이제 방산 전시회, 이 방산 전시회에서 이제 사우디뿐만 아니라 호주의 관계자들이 HJ중공업의 영도조선소를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물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확인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호주가 미국과 지금 어떠한 전략적 협업을 하고 있냐면은 오커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오커스 프로젝트. 이 오커스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미 해군 하나로만 힘드니까는 호주 너도 여기서 같이 좀 참여를 해달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연합 같은 프로젝트가 오커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데 호주에서 지금 이제 HJ중공업의 영도조선소를 방문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지금 고속상륙정이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가 포함하고 미국이 들어가 있는 오커스 프로젝트에서도 필요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 나무 뿌리처럼 확장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HJ중공업. 그래서 일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하나오션의 목표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HJ중공업의 목표가도 직전 고점이 34,350원이 억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위치에 직면해 있는 게 바로 이
HJ중공업이다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기방에서도 이제 뭐 수익을 주주분들이 좀 챙겨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24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기방에서도 잡초 하나 뽑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을 이제 돌파 매매로 진입을 했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요즘 시장이 막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좀 순환매가 빠르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요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돌파 매매. 이 자리 이제 돌파해 줄 때. 그래서 잠깐 밀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추가 상승 뽑아줬지만은 밀려가지고 요 자리에서 그냥 손절 때려가지고 한 3% 정도 손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손절하는 것까지 투명하게 지금 대기방에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주로 어떤 걸 드렸냐? 에코프로 BM 몇 시에? 10시 26분에 수정된 메시지 아닙니다. 이 방에 지금 1000분이 넘게 계세요. 보는 눈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0시 대략 20분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대기방 내역을 보시면은 10시 26분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어요. 10시 26분 요 자리 이게 제가 줄친데 있죠. 이렇게 요 자리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칼날의 끝자락.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방법, 이 칼날의 끝자락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종목에다가도 다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제가 대기방에서는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 얼마다? 16만 7천 원에 잡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리에 딱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와서 이제 요렇게 3시 6분 정도에 에코프로 BM의 호가창을 제가 이렇게 좀 찍어드리면서 전량 익절을 하겠다. 매도 신호 남겨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뭐 만우가 프로젝트 이야기 나왔죠. 만우가. 만우가 나중에는 뭐 만우라 뭐 마징가 다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얘가 다 갑자기 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기방에서도 11시 5분에 요건 놓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대기방은 저 혼자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기금 출신 이 연기금이 이제 뭐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이거 뭐 다 포함해서 이제 뭐 국민연금,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방에서 이제 저랑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군인 쪽, 군인공제회 쪽 이쪽 이제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 출신과 보험권 그리고 이제 증권가 그리고 저 총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고 웬만하면은 좀 끌고 가는 종목을 대기방에서는 위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11시 5분에 79,400원. 자, 11시 5분이 요때 여러분. 11시 5분 요때. 에코프로비엔과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을 가볍게 받았어요. 가볍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 이탈하지 않고 요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떨어지는 칼날의 손잡이부터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칼날의 끝만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은 지금 수익 중이니까는 이제 차주에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 정리해야겠죠. 끌고 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방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많이 좀 끌고 가요. 왜냐면은 이제 연기금 출신 분들이 운용을 하셨던 금액의 규모가 좀 꽤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좀 끌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 하는데 이제 뭐 8월 28일 같은 경우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거 로보티즈 같은 것도 이제 이때 장 마감하고 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악재잖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 이걸 이제 호재다라고 이제 연기금 출신 군인연금이죠. 이쪽 출신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곧바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매수가 쫙 잡아드렸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보티즈도 84,000원에 잡은 거예요. 84,000원. 로보티즈 84,000원이면은 여러분들 요때 잡은 겁니다. 요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쭉 끌고 가서 요때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 대기방에서는 이제 50만 원의 기적과는 약간은 결은 다르게 이제 흘러가긴 하는데 더 큰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시는 주주분들도 지금 여기에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수익 꾸준히 챙겨 가세요. 그래서 로보티즈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방은.
그래서 오늘 제가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지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